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라 강남인강 중등국어 대표 강사 최경일입니다. 2022 강남인강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습법 설명회 특강의 국어 강사 대표 강사로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비록 한자리에서 마주 앉아 따스한 이야기를 나누진 못하지만 랜선으로 이어지는 뜨거운 설명회, 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학습법 특강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우리 동생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중학국어의 필살기! 바로 뚜둔 문법 되겠습니다. 문법이라는 내용 영역이 우리 친구들 많이 두려워하실 텐데요. 이게 중학국어의 필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필살기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게임에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한방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은 특별한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하는데요. 필요할 때 살이 되는 기본 개념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드시 구해줄 수 있는 한방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문법이라는 친구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이제 친애하는 동생들에게, 그죠? 이 문법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우선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고 있는 동생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생생지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생생지락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생생지락이라는 말은 세종대왕님이 가지고 계셨던 정치 철학입니다. 세종대왕님은 아시다시피 백성들을 참 좋아하셨던 성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일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정치 철학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다른 거는 선생님이 도와드리기 어렵지만 국어 공부만큼은 정말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재미가 없으면 국어가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방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 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인강 중등국어 대표 강사이기도 하고, EBSI 고등에서 또 이제 고등국어 대표 강사 또 하고, 그 다음에 EBS 중학, EBS 중학 프리미엄에서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전 진로진학 지원단 에서 상담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 동생분들에게 이렇게 선생님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지피지기 100점 불태다 라고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국어,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아마 이 강의를, 그리고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국어를 공략하기 위해선 당연히 중학교 국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중학교 국어에서 대체 무엇을 공부하는지 말이에요. 그죠? 자, 중학교에선 무엇을 배울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어 교과서가 이제 출판사별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개의 출판사에 이제 국어 교과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학교에, 자제분이 이제 다니시는 학교에 이제 그 국어 교과서가 뭐 천재교육이다, 비상이다, 지학사다, 그죠? 미래인이다, 뭐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를 다 가져오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천재교육 박영목 교과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원명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총 4개의 대단원으로 1학기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학작품의 관점, 독서와 발표, 그 다음에 담화와 의사소통,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 영역들로 쪼개볼 수 있겠더라고요. 문학 작품의 관점은 문학 내용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서와 발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서니까
읽기고요. 그다음에 발표니까 말하고 그다음에 잘 들어주기 이런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담화와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말하기 듣기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담화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건 문법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딱 보더라도 문법 개념이 제시되어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에서는 아무래도 개성적인 발상 우리가 다양한 소설이라든가 문학작품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독특한 작가의 생각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과 그다음에 표현, 쓰기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학기는 어떨까요? 2학기도 가져와 봤는데요. 2학기는 이제 문학작품의 재구성, 한글과 국어 생활, 설명과 이해, 비판적 듣기와 읽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작품의 재구성은 이제 문학작품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것을 조금 약간 우리가 쉬운 말로 리메이크라고 하죠. 개작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된 작품들을 공부를 하는 단원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고요. 한글과 국어 생활은 한글 그리고 이제 언어 생활, 문법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이해는 이제 읽기 쓰기 파트, 그다음에 비판적 듣기와 이해는 말하기 듣기 읽기, 그렇죠? 이런 내용 영역을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교과서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우리가 통틀어 보자면 요 정도의 내용 영역으로 우리가 중학교 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학, 읽기, 말하기 듣기, 문법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쉬운 친구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말하기 듣기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익숙하죠. 그죠? 말드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말하기 듣기는 평소에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난도가 높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맞힐 수 있는 내용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학하고 읽기 같은 경우는, 그죠? 문학하고 읽기 같은 경우는, 자, 매번 이제 조금 제시되고 있는 지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제시되고 있는 지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새롭게 공부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미리 내가 준비를 한다고 사실은 많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 문법이 있는데요. 이 문법은 일단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도전하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법 개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치?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개념이 고등학교 간다고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뚝뚝뚝뚝 이어져서 가고 있는 게 문법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나 도전하지 못하고, 그죠? 쉽게 덤비지 못하지만 한번 내 친구로 삼아두면 평생을 가는 친구라는 거지, 그치? 자, 이것만큼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내용 영역 또한 없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한번 제대로 잡아두면 고등학교 때까지 쭉쭉쭉쭉 갈 수 있다라는 거, 문법 내용 영역이라는 거죠. 그죠? 문법이 우리가 반드시 문법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하지 않을까. 자, 선생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드릴 때가 됐죠. 영웅들의 필수 능력. 자, 영웅들이 등장하는 고전 소설들이 있습니다. 홍길동전, 유충렬전, 임경업전 등등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웅 소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웅 소설들은 일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영웅 일대기적 구조라는 게 뭐냐면 영웅 소설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비슷한 스토리 구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웅들은 그냥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죠? 막 아래에서 태어난다든가,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든가, 하여튼 기이하게 출생하고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죠? 영웅이라 하면 모름지기 비범한 능력 정도는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비범한 능력이라고 하면 막 이제 영웅 소설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막 도수를 부린다거나 막 분신술 막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그죠? 영웅들의 필수 능력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모든 소설에서 바로 선견지명. 미리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쵸? 이게 영웅들의 필수 덕목이에요. 많은 옛 선인들께서 이 선견지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소설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뭐가요? 선견지명이요. 그죠? 여러분들은 중학교만 살지 않죠. 그죠? 중졸로 마무리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중학교를 중학교를 잘 보내야 되는 게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또 중학교 생활을 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빈처럼 오늘만 산다 이게 아니라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우리가 뭘 배우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런 교과서를 한번 선생님이 조금씩 가져와 봤어요. 이 또한 출판사별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입학하는 학교에 따라서 교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과목명은 달라지지 않죠.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시면 공통 과목으로 국어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국어 안에는 앞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그런 내용 요소들, 문학, 읽기, 말하기, 듣기, 문법. 요게 다 종합적으로 기본적인 소양 이 정도는 갖춰야 돼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2015 교육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거 말고도 뭐 고전 읽기라든가 다양한 어떤 과목들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가져갑니다. 그죠? 얘네들은 가져가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런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자, 문학이라는 애는 우리가 중학교 때 문학 내용 영역을 봤기 때문에 딱 그 문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내용 영역 중에서 읽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의 교과서가 되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저 친구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법, 말하기, 작문, 쓰기. 그렇죠? 말 듣습니다. 그래서 말 듣스가 화법과 작문으로 과목으로 이제 새롭게 재탄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띠링 여기 언어와 매체 있죠. 그렇죠? 요 언어와 매체의 이 언어가 바로 문법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매체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체 중요성이 날로 갈수록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매체가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면서 동시에 언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언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언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여전히 한 자리 제대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문법을 친숙하게 가져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쫙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런 선견지명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우리 친구들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는 문법을 해야 합니다. 그죠? 지금 문법을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까다롭고 어려운 친구지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문법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읽기는 그렇죠? 그때 제재가 달라지면 새로운 걸 배우는 듯한 느낌에 빠진단 말이에요. 물론 공통된 개념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 그런데 문법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양이 방대하고 어렵긴 하지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한번 제대로 잡아놓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뚜뚜뚜뚜뚜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문법을 어려워하니까 그죠? 해야 된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하는데 왜 해요? 남들이 다 맞히는 거 맞히면 그만큼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남들이 맞히는 걸 맞히면서 남들이 틀리는 걸 맞히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좋은 성적, 고득점의 비결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거죠. 그죠? 자, 문법은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걸 데려갈 수 있다면, 그죠? 이걸 데려갈 수 있다면, 그죠?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변화가 적은 영역입니다. 그죠? 범위가 정해져 있고, 문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적은 영역이므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잘 잡아두면 투구두구, 그죠? 사골 우리듯이 계속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특장점으로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문법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갖춰 놓으면
다른 내용 영역들을 푸는 것보다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든가 읽기 지문들은 읽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해하는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딱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되게 간결하게, 그죠?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탁탁탁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학처럼 답이 딱 나오는 문제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시적 화자의 정서로 알맞은 것은 막 이런 문제 나오면은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도 느낄 수 있고 저렇게도 느낄 수 있고, 사실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함축적이고 압축적이다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정답은 또 하나니까, 그죠? 오지선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런 것들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시적 화자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문법은 아주 그냥 개념만 딱딱 하면요, 딱 맞아 떨어지고 그냥 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매우 깔끔하다. 그죠? 그런 게 이제 문법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이 말씀을 드릴 때가 됐죠. 그죠? 문법이 어렵다고요? 재미없다고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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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잘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죠? 문법을 내가 잘하게 된다면,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잘할 수 있다면 재밌을걸요. 그죠? 재밌을걸.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하는 것은 재밌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죠? 문법 문제죠. 전형적인.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요게 보기고요. 그죠? 이 문제를 풀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해당되는 정답 바로 가져왔습니다. 4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리을에서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 배경 지식이 없어서 지금 주동, 사동, 뭐지? 할 수 있겠지만, 자, 배경 지식을 잠깐 드릴게요. 자, 사동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공부했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사동 표현을 만들 때 우리가 사동 파생 전미사 이히, 리기, 우구, 추 이런 애들을 붙여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은 시키다나 개하다 이런 것들을 붙여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리을 부분 보자고요.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사동 파생 전미사는 기존의 어떤 단어에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다라는 말 사이에 저렇게 리가 들어가서, 살다는 이렇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리가 들어가서 살리다가 되는 건데, 입다에 희가 들어가서 입히다가 되는 건데, 자, 살리다, 입히다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내가 너를 살리다. 그러면 산 게 내가 산 거예요? 너가 산 거예요? 너가 산 거죠? 주어가 남에게 살게 한 거죠. 그죠? 내가 아기에게 옷을 입히다. 옷을 입은 게 나예요, 아기예요? 아기죠? 주어인 나는 가만히 있고요. 아기에게 옷을 입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다, 입히다는 사동 표현이 맞아요. 자, 근데 밀치다하고 깨뜨리다 보자고요. 밀치다는 뭐에서 뭐가 들어간 거냐면 밀다에 치가 들어간 거죠. 치를 빼보니까 밀다가 나오잖아요. 깨뜨리다는 깨다에 뜨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동 파생 전미사 이리기 우구추라는 걸 공부했다면 딱 보더라도 이리기 우구추 있네, 시키다 개하다도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좀 더 확실하게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죠. 내가 너를 밀치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민 거예요. 그죠? 남에게 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유리를 깨뜨리다 하면 내가 깨뜨린 거예요. 주어가 다른 애한테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밀치다고 깨뜨리다는 사동문이 아닌 거죠. 이일이기 우구추를 가지고도 걸러낼 수 있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하도록 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문법 배경 지식을 갖추면 이런 문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놀랄 시간이에요. 이 문제는요, 무려 뚜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에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쵸? 선생님 저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중학교 꼼꼼한 친구들은 저걸 보면서 뭔지 모를 수 있겠지만 저거는요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대학 가려고 푸는 시험 문제예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에도 사동표현 배우거든요. 이거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그죠? 변화가 없고 한번 제대로 잘 잡아두면 어렵지 않게 쉽게 풀고 깔끔하게 풀린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문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분명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남인강은 열려 있습니다. 그죠? 강남인강의 다채로운 문법 강의들이 그죠? 우리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강남인강 문법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법은요 반드시 그대들의 필살기가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클릭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루바삐 이 문법이라는 까다롭고 어려운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로 그죠? 팔로워로 만들면서 그쵸 그렇게 함께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법의 특장점 강조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국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그쵸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는 선생님이 되지 못하지만 그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자 몇 가지 Q&A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국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쵸? 강남인강과 함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잠깐 기분이 좋다가 뭐지? 싶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인강과 함께 하는데 일단 국어라는 것은 언어 능력이죠. 그쵸?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 능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면 이해를 잘하는 것과 표현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표현을 잘하는 건 내신 시험 문제에선 잘 안 다뤄지고 수행평가 부분에서 다뤄지는 거고 이해를 잘하는 게 이제 내신 시험 문제에서 보통 잘 이렇게 다뤄지는 부분인 거죠. 얼마만큼 이해를 잘하는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뭐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원이나 인강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념을 지식을 이렇게 차곡차곡 그죠? 잘 쌓아두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고사양의 게임이 돌아가려면 말이야 CPU도 좋아야 되고 그래픽카드도 좋아야 되고 램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배경 지식을 내 것으로 잘 만들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금 잘 이해하는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작은 습관의 변화. 그죠? 모르면 넘어가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많이 줍니다.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단과학원 강사 시절부터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앞뒤 맥락을 통해서 모르면 단어를 추론하고 의미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얼추 맞을 수 있죠. 그죠? 책 좀 많이 읽은 친구들은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앞뒤 추론해가지고 맥락 파악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뜻은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좀 잘 모른다 싶으면 끝까지 알아내려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사전을 가까이 두세요. 사전을 가까이 두고 자꾸만 이게 이런 뜻이었어 하면서 필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필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필기를 하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처음에는 그러면 글 한 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학교 1학년 계속하고 2학년 계속하고 3학년 계속하고 우리 친구들의 배경 지식은 점차 늘어나니까 예전엔 몰라서 썼던 걸 이젠 안 쓸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도 조금 좀 차곡차곡 그죠? 쌓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지 마라 라는 작은 습관 꼭 실천해 가지고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국어 언어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이제 그 컴퓨터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좋은 프로그램 깔아야 되죠? 강남인간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국어도 암기를 많이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외우기 싫다라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단과학을 강사할 때부터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이해는 이해인데, 암기를 바탕으로 한 이해다. 중학교 국어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 뭐 하러 다녀요? 뭐 공부 안 해도 성적 나오던데요? 자, 그거는 딱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에 가면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 하듯이 개념의 비가 막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때 하려고 하면 많이 버겁죠. 그렇죠? 그때 국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어 개념 같은 것들을 중학교 때 조금 많이 외워두시고, 그렇죠? 좀 이해하기 어렵다 싶은 건 먼저 외워두는 거야. 그리고 자꾸 적용해 보는 거지.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암기를 바탕으로 한 이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보다 보면 비슷한 게 또 나와요. 우리가 이제 반어법, 역설법 공부하면 반어법은 뭐 이제 하고자 하는 말과 반대로 의미를 반대로 표현하는 건데, 맨날 나오는 게 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진달래꽃 김소월 시인의 그 대목 나오잖아요. 그 구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딱 보자마자 오케이 반어법. 그치?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오케이, 역설법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암기를 안 하고 싶어 하겠지만, 암기를 바탕으로 한 이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질문 볼까요? 다음 질문 보면, 국어 공부를 책으로만 해도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아가 튼튼하면요, 어떤 음식도 게 껍질도 소화시켜서 딱딱한 것도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치아가 튼튼하면요. 선생님 갑자기 왜 갑자기 그 치과 협회 홍보처럼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되죠. 그죠? 그래도 되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조금 도움이 필요해. 난 조금 소화하는 능력이 좀 약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죠?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죠? 학생들마다 케바케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책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 학교 시험 문제를 결국엔 또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책으로 해도 괜찮지만 내가 소화하기 좀 어렵다. 책만 봐서 어렵다. 라고 한다면 학원 강의도 필요하고 인강도 필요하고 그죠? 기타 다른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그런 학원 강의나 인강이나 이런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좋도록 잘게 씹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들이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소화하기 좋게 이렇게 익히기도 하고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그치? 그런 어떤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런 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려해 주시고, 그죠?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질문. 보시면 국어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시험 공부를 처음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두 질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랄까?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건 실제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때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반드시 그 시험 범위 교재는 3회 정독을 실천했어요. 3번을 정독해라.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팔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정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선생님이 3회라고 했는데 3회가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쪽을 보고 있는데 5쪽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쪽 내용이 생각날 만큼 다음 쪽에 내가 밑줄을 어디다 쳤는지 다음 쪽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을 만큼 정독을 많이 해라 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그냥 한두 번 읽어서 끝낼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거의 숙달하다시피, 그렇죠? 숙달하다시피 중요한 개념들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내요? 아니요. 인강 선생님께서 내요? 아니요. 학교 선생님께서 내십니다. 그럼 기본은 모든 학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아이 컨택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잘 듣는 거죠. 그리고 잘 필기해 놓는 거죠. 학교 시험의 포인트는 학교 선생님께서 내는 시험 문제라는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학교 매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예습하고 가기 때문에 이거 다 배운 거다. 이번 시간 축구하고 왔더니 피곤하네. 자야지. 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그죠? 그렇게 자는 아이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더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걸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니까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매 수업 시간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죠? 선생님의 농담까지도 내가 다 필기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선생님이 그대들의 이름을 외울 거고요. 그대들을 기억할 거고요. 그죠? 그대들이 내는 성적에 대해서 온화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시겠죠. 그죠? 답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개념을 탄탄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풀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집을 먼저 풀고 틀리면 틀린 것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개념이 통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해되는 개념은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먼저 탄탄하게 다 채우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라. 알겠죠? 그런 점을 또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가보도록 하죠. 자, 항상 시험을 보면 문법이 약합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해서 문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쉽게 선택하는 건 문법 문제집이죠. 그렇죠? 근데 문법 문제집은 어떤 특정 문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딱 그 개념만 나와 있어요. 해설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문법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 문법은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운 변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나중에 표준 발음법으로 이어져요. 문장 성분에서 주어를 찾는 건 나중에 주체 높임,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이런 거 이해하는 대로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은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문제집으로 파편화돼서 공부를 하면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형사와 관형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론서, 개념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법 개념서라든가 개론서를 통해서 먼저 개념을 탄탄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보완하는 거야. 그런 구조가 너무나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다라는 것, 안정적인 학습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문법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문법은 암기가 중요한데 공부할 때 외우기가 너무 안 되어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라는 속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왜 찍어 먹어? 그거 먹는 게 아니에요. 똥 먹으면 어쩌려고요, 그죠? 카레 맛 똥, 똥 맛 카레. 어떤 거 고를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둘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배경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문법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런 뭐랄까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할까, 그죠? 그런 걸 쉽게 판단해낼 수 있는 얘는 뭐다라는 걸 판단해낼 수 있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언이라고 하면 품사에서 체언이라고 하면 체언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선생님이 항상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체언은 조사랑 결합하고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체언 감별법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워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걸 통으로 바라보면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반드시 외워야 할 게 있어 라는 걸 콕콕 집어주는 거지. 그지? 그런 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그러면 이런 노하우는 사실은 교재만 봐서는 해결될 문제 아니죠. 이런 건 오랫동안 그렇게 노하우를 연구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강남인강에 참 많은 선생님들, 그렇죠? 좋은 강의들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강의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표지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고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외우기가 너무 안 돼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강들을 또 보면 재밌는 외우기 방법을 또 가르쳐주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단모음이 10개잖아요. 그죠? 이, 위, 우, 에, 웨, 우, 에, 아. 이렇게 10개인데요. 요거를 또 외우는 방법으로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쵸?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을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외울 때 의미 없이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뭐 키위를 제외하든 주든 뭐 이렇게 의미를 집어넣어 가지고 외우는 거야. 그러면 좀 쉽게 외워지는 거죠. 그죠? 나중에 뭐 이런 상태도 됩니다. 이위우 에웨오야. 선생님은 그렇게 외우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도 강남인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대들이 강남인강과 함께하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질문. 문법이 어려워서 기초를 잡으려고 합니다. 괜찮은 문제집 추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법 개념 위주로 되어 있고 개념이 좀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집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두드리면서 시작하는 오프닝하는 강의를 최근에 찍었습니다. 똑똑 중등 국어 문법 기본편!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오프닝 하거든요. 그래서 똑똑 중등 국어 문법이라는 강남인강 교재 강의 그리고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똑똑 중등 국어 문법 기본편은 말 그대로 기본편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실력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선생님께서 진행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본편 실력편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고 개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차분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성취를 느껴보실 수 있는 좋은 문제집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똑똑 중등 국어 문법 알겠죠?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친애하는 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적으로 강남인강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지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강남인강을 믿고요. 그죠? 최경일 선생님도 함께 합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함께 한 호흡으로 이 문법이라는 어려운 친구 반드시 그대들의 필살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생생질학의 가치관으로 우리 학생들을 언제나 만나길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강의로 강남인강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언제나 생생지락 되소서.